네, 트럼프에게 다시는 선물을 안 주겠다. 앞으로 남한 당국은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어제 북한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해서 경고성 담화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이고 한반도의 평화 시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밤사이 들어온 북한의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북남 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제목의 담화문인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과 또 남북 간에 합의를 했지만 남측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그동안 기회가 많았지만 남측이 그런 기회를 수수방관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가 나서서 뭔가 조치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행동이 참으로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오늘날 남북 관계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남측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무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 당국은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저는 북한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죄값을 치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죄값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만을 표면적으로 표출을 한 건데 우리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정말 이거 철저히 단속하게 될 공식 입장도 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단지 살포 행위가 이제 완전히 중단된 것도 아니고 탈북자 단체에서 계속 우리는 끝까지 강행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북한은 더 강경한 조치를 통해서 이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를 보다 좀 이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국 차원의 대응 자체가 지금 아직 미흡하다고 이제 보는 측면도 있는데다가 어떤 식으로든 그 탈북 단체를 좀 제대로 관리해라. 그래서 뭐 더 개선할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좀 분명하게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초강경 조치가 또 예상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담화 내용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저한테는 조금 와닿았는데요. 네.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왜 진작 그런 강경 대응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이 전단지 살포를 막지 못했느냐 이제 그런 예. 메시지도 지금 사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또 강경 조치를 취했더니 역시 또 남한에서 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문제를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는 야 역시 이게 계속 이렇게 강경 대응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가 참 고민인데 북한의 그 담화를 보면은 이게 말과 글이 부족해서 지금 상황이 된 게 아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게 법을 하려고 하면은 뭐 20번도 더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판문점 선언 지금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출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요. 지금 동시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경고성, 위협,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예. 작년부터 계속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미 미국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를 날렸고 특히 미국을 향해서는 연말 시한이라는 걸 두고 미국의 입장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를 향해서도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그런 중재자니 뭐니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해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지요. 제가 죄값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우리 보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죄인가? 우리가 무슨 북한에게 죄를 그렇게 지었는가? 저는 밤새 고민을 해도 네. 별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죄를 지은 거라면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이 북한의 잘못된 핵 개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북한의 각종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은 그게 다 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북 전단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왔고 이 상황을 바꾸려면 남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라 예.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죄를 따진다면 금년이 6.25 70주년입니다. 북한이 6.25 침공한 거, 각종 도발한 거, 그다음에 합의서 4.27, 9.19 안 지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북한이 우리에게 죄값을 따질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예. 지금 대북전단 살포는 표면적인 이유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예,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제대로 된 조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이물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그 이제 이 죄값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서 네.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제 북한이 이 핵 문제를 이제 고도화시키면서 국제사회 제재가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제재가 이제 또 제재 수준이 높아지고 예.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상황. 많죠. 예. 이걸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따지는 것은 어떻든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켜봤듯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이 없는 그런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평화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나왔던 거죠. 나오면서 어떻든 북한은 나름대로 이 정상 합의를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특히 이제 제재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행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죄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북한이 사실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 실행 가능한 게 있고 또 실행 가능하지 않는 게 지금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우선은 실행 가능한 것은 전단지 살포 행위는 막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왜 못 막느냐. 훨씬 이전에 막을 수 있는 건데 왜 지금 와서 이 늦장 대응해서 이제 막 호들갑 떨면서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단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이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합의를 요청했던 것이 전단지 살포 중단 핵이었거든요. 예.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이익이 있는 거예요. 북한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북한은 이게 이제 체제 근간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이른바 이제 최고 존엄이라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최고 존엄 그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는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새로운 입장이 아니고 지난 어떻게 보면 뭐 수년간, 수십 년간 계속 유지했던 그런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선은 이제 그냥 못 넘어간다는 건데 사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예. 지금이라도 남북 정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라. 미국도 좀 설득해서 남북 간에 합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역할을 해달라. 남한이 뭔가 지금 더 여전히 적극적인 요구하고 역할을 있는 해달라. 겁니다. 여전히 예. 요구하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게 다만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게 좀 반어법, 저는 북한이 이게 반어법을 계속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실제 속마음과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하여튼 북한의 속내를 좀 잘 읽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미 남북 간의 통신선을 다 차단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번 김여정 담화 때도 뭐 추가 조치 얘기가 있었고요. 네. 어제 통전부장 담화에서도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은 남한 당국에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북한이 어떤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방금 우리 임 교수님이 북한의 속내를 잘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이 지금 왜 저러는가, 예. 왜 그들의 속내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읽어야 우리가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전단 문제 때문에 저러는가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건 한쪽만 보는 것이죠. 예, 전단 문제만 했으면 오늘 통전부장의 그럼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그 메시지 수는 내용에는 않겠죠. 전단만 시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단이 물론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권과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단이 분명히 중요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군사회담에 나갔을 때도 북한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단이라는 게 전단을 막을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만들기가 어렵다는 걸 북한도 압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표현을 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 것은 헌법 정신과 위배된다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어려워했던 겁니다. 북한이 알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의 양상을 보면요. 전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북민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군중 집회를 열면서 하는 얘기가 전단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탈북민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탈북민을 받아주는 대한민국, 탈북민을 감싸주고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만들고 예. 이런 대한민국을 그대로 놔둬서는 정권과 체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 본질의 문제와 조금 다른 문제가 같이 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김여정이 4일날 그 담화 내용을 보면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공동연락사무소, 그리고 9.19 군사합의 폐기 이런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고를 한 셈이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이 아주 아픈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취해왔고 그동안 4.27 선언 또 평양 선언 9.19 합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그동안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왔고 국제사회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걸로 가기 때문에 예. 그걸 계속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북한이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북한이 핵을 비핵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도 안 풀리고 제재가 안 풀리니까 우리가 남북한에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예. 모든 책임과 근원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는데 지금은 책임을 남쪽과 미국은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일단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이게 흐트러지고 있는 게 누구의 책임인지도 조금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든 좀 풀긴 풀어야 하는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YTN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남북 관계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이 만나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갖는 개인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유지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희망적인 대목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예. 사실 지금 남북미 관계가 좀 교착 상태 있을 때마다 정상들 간의 만남으로 풀고 온 전례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 관건은 북한이 호응하는 건데 과연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호응할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이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또 다른 새로운 합의를 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합의라도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우선 보여달라는 요구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또 새로운 합의를 했을 때 이해하는데 또 뭐가 또 걸림돌이냐? 죄송합니다. 다시 핵 문제, 또 다시 제재 문제가 또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또 미국과의 또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 부분 지지하고 협력을 해줘야만이 남북 정상회담해서 아까 문재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우리 입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섣불리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만나봤자 또 다른 그 합의만 남발하고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의 난국을 푸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아주 치밀한 전략과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놓고 만나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으로서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는 분석이신데요. 문성문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특보가 얘기한 거는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요.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그리고 이제 오늘 통전부장 장금철이 처음으로 본인의 명의 담을 얘기를 했고, 리선고 내무상이 이제 미국을 향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정상 간의 신뢰는 금해간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만남을 갖게 되면 지금 뭔가 꼬인 또 오해가 되는 부분들을 좀 풀고 지금 당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접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임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과연 호응하겠느냐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호응한들 여기서 북한이 원하는 걸 우리가 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2년 전에 대화 전략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일련의 대화 국면을 통해서 자기들의 일정한 부분의 핵 역량, 다시 말해 핵 보유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제재를 풀어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내려놓을 마음은 없구나. 일부만 내려놓고 제재를 완전히 풀어보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가 노딜로 끝난 것이고 오늘까지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2년간의 실험이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정면 돌파전이라는 노선을 앞세우고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지금 금년 초부터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의 정상회담, 특히 트럼프는 더 만나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지금은 해법이 적절한 해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이 저렇게 협박을 하고 단계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고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보다 이 정말 차분하게 북한에게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북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할 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남북 관계 풀려면 북미 관계를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 2주년이었잖아요, 어제가. 북한이 대남 비난 메시지만 내놓은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비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제 명의는 리성권 북한 외무상 명인데 가장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일단 이제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과연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 교훈이 뭐냐, 이제 그런 교훈을 이제 미국의 메시지, 그 교훈을 이제 미국에 보내는 이제 그런 어떤 형식을 취했습니다, 일단. 근데 이 내용의 이제 핵심을 보면 어떻든 이제 북미 간의 이 핵 문제 해결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이 핵 문제를 해결할 지금 의도도 없고 또 그런 정치적 환경도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핵 억제력 강화에 집중하겠다.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 상황이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뭐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라는 걸 지금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을 이제 지켜보는 전략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볼 대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북한 입장에서는 대남 관계도 지금 여의치 않고 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도 없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내부 문제, 지금 북한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또 식량난도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복합적 위기 상황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할 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잘못을 계속 따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책임도 많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정세를 관리하고 우리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평화와 관련해서 우선 이 전단지 문제가 북한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위기 국면으로 또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대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전단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근데 지혜롭게라기보다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대응한다는 게 결국 이 전단지 살포 행위는 맞겠다. 이 메시지는 지금 명확한 거죠. 그래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민간단체가 더 이상 전단지를 살포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입장은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탈북자 단체들이 여기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계속 입장을 발표할 것이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랬을 경우 북한은 또 우리 정부가 이걸 제대로 또 못 막았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조치를 취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는 좀 더 이렇게 역지사지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해결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만 보고 전단지 문제에 대응해서는 저는 이 문제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리성권 명의 얘기하다가 다시 대북 전단 문제까지 갔는데 다시 와보면 어제 그 리성권 명의의 그 담화문 얘기의 행간을 좀 풀어보면 뭐 치적 선전용 선물 보따리 더는 안 준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리선권 하면 떠오르는 발언이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는 이런 강한 발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제 통일외교 전문 기자는 평상시에 비해서 이렇게 절제된 표현을 썼다는 거는 북한이 뭔가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여지를 남겨두고 상황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런 해석도 하던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뭐 리선권하고 직접 여러 차례 만나서 협상을 했던 사람이고 리선권의 인상은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리선권이 외무상을 하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외무상으로서의 경험도 없고 그런 전문성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북한으로서 리선권을 외무상으로 내세운 것은 나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김정은 정권을 확고하게 지키고 이 상황 속에서 대외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적임자이었다라고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리선권이 원래 본인의 성향과는 조금 좀 점잖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 리선권의 메시지는 첫째는 자기들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미국의 위협을 제어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기르겠다고 하는 것은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날린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이런 핵미사일 역량은 계속 강화하겠다. 이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전 트럼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가 북한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자기 치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미사일을 쏴도 그냥 누구나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김정은과의 대화 몇 번 한 것을 자신 치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대선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대가 없이 그렇게 뭐 핵실험도 중단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안 쏘고 뭐 또 유해도 돌려주고 또 억류했던 사람도 돌려주고 이런 선물 보따리 안 주겠다. 그러니 트럼프 너 정말 제대로 이 치적을 끝까지 대선까지 가려면 우리 말 제대로 들어. 입장 바꾸고 나와. 이 얘기를 지금 이성권이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국무부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하게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어떤 옵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국무부는
유연한 협상을 할 수 있다, 대화를 하겠다라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럴 여지를 수밖에 남겨뒀다. 없습니다. 예. 그런 이제 북한은 지금 여지를 남겨놨다는 표현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여지가 없었다면 레드라인을 넘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ICBM을 쏘든가 추가 핵실험을 하든가, 물론 필요나 준비 여에 따로 없이 일단 지금으로 보면 담화만 내는 게 아니라 무력 시위를 했을 것이다.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을 절제하는 수준을 나름 유지하고 있다,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번에 하려면 확 해버리지 그냥 계속 예고하면서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 다루듯이 너 잘못했으니까 반성해, 반성 안 하면 또 때려, 2대 때려, 3대 때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 갑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미국도 지금 여지는 남겨두고 싶어하는 이런 행간을 읽어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은 북한을 못 믿겠다, 여전히 그런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탄도미사일도 안 쏘는데 미국은 우리를 선제 타격 명단에 올려놨다, 이런 불만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2년을 지켜봤지만 북미 간의 충분한 그 상호 관심사, 우려사항, 또 요구사항은 충분히 교환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몰라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미 협상 보따리는 충분히 지금 풀어놓은 상태고 서로 입장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든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직 그 대선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생각할 텐데, 북한이 잠잠히 어떤 도발을 하지 않고 있기를 가장 바라겠죠, 물론. 그리고 자기가 그나마 가지고 그동안 거둬왔던 최소한의 치적은 남기고 싶어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텐데,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또 바이든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될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관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관망하는데 가만히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 이제 미국을 또 압박하기 위해서는 핵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거, 그거 외에는 지금 다른 선택이 없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북미 관계든 남북 관계든 지금 여러 가지 정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선 변수가 큰 변수고, 북한이 가장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은 그 군사적 도발 수위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아마 결정적인 그 도발 행위를 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거 반대할 사람이 없고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특히 북한 정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사실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또 우리 국민에 대한 입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지금 북한이 죄값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우리 내부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차분하게 이런 것들도 함께 관리하고, 사실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은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잘 관리하는 이런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동맹 말씀하셨습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결의안 25일이 그 한국전쟁 70주년인데요. 앞두고 미국 상원에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제출이 됐어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6.25 전쟁은 미국에게 별로 탐탁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잊혀진 전쟁이라고 여겨져 왔죠. 그러나 한국이 70년간 놀라운 발전을 했고, 정말 우리가 한국을 돕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한국과의 동맹이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독특한 인물이 나와서 미국 중심주의를 외치면서 한미동맹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이걸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결의하는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한미 간의 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 예. 그러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전 바람직한 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최측근에 의해서 최근에 주한미군 그 감축 얘기, 이 가능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결의안 내용에 보면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맞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계속 뭐 발언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생기곤 하는데 이거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뭐 정책이고 어떤 조치라면 저는 무시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이 그 선언을 하고 실제 이행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저는 좀 그래도 좀 걱정을 덜하는 것이 미국 의회가 계속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철수,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주시를 하고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그 측근들이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어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일단 예. 그런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또 북한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를 악용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할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북한도 이런 부분에서 끌려가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지만 당장 이제 8월 달에 또 한미 군사훈련이 또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규모와 또 이 강도가 또 어떻게, 이 수위가 또 어떻게 또 그 결정이 돼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또 주목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북한을 또 굉장히 또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방향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서 이 과도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잘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또 저는 봅니다. 예. 2년 전만 해도 이 종전선언도 곧 하나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다시 지금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라 좀 지혜롭게 어떤 해법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